반갑습니다. 프로잉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6강 반복문과 분기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4강과 5강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특히나 5강의 내용을 통해서, 특히 연산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룰 때 어떻게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6강 반복문과 이제 분기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반복문과 분기문의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3단계의 내용을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바로 입력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입력은 이미 앞에서 다뤘던 4강, 5강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왜? 이 입력은 값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금 6강의 내용이 반복문과 분기문이 그 처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출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문과 분기문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C 언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의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넘어가면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된다? 점점 출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C 언어를 완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C 언어 여러분들 문법책을 보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법책이다 보니까 모든 문법을 한 권의 책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고 또 내용이 또 그걸 다 알아야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들은 강의, 지금 제가 하는 요 강의 내용만 잘 따라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필요하구나. 이건 필요하지 않구나. 아, 있긴 한데 거의 안 쓰는구나. 라는 부분을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체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 할 때도 강의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의 수준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확신하면서 본 강의의 내용 저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강의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요, 여기 나오듯이 반복문을 제가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반복문이 다 해봤죠. 그래서 뭐뭐한 동안에서 반복문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문도 우리 했습니다. 만약 뭐뭐시라면 뭐뭐 할 거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문 보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이들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continue가 있는데요. 요 두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프로그래밍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언급을 해드린다면 여기 밑에 나오듯이 대학에서요. 대학은 우리가 단 대학이 아니라, 자, 대학에서 본성을 아는 것은,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성을 아는 것은 대상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는 것은 알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본디부터, 그렇죠? 본디부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C 언어의 문법은 바로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뭡니까? 그 사물의 이치, 즉 C 언어의 그런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구를 해 나가면서 그냥 강의 나간 대로 나갈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내고 또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또 뭡니까? 아, 이 C 언어를 조금씩 내 것화하면서 알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을 하는 그런 와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알아나갈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거기에다가 묻어야지만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확장시켜서 하나만 알아서 그냥 그 하나만 쓴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이치를 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개 파생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시언어의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시언어가 아니잖아요. 시언어에서 십불불, 그 다음에 시샤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 그것을 보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시야를 좀 넓혀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실 때는 그 이치를 따지려는 거, 그렇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아져 가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재미도 또 시언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한번 느껴보신 것도 좋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아시죠? 그리고 지인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 입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반복문입니다. 이 반복문요, 우리가 그 한글 프로그램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에서 조건이 붙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 나는 이것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하는 동안 하는데 또 몇 번 할 거야, 뭐 이런 카운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글 프로그램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한글을 이제 시언어 키워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이 반복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반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의 본디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란 여기 나오듯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 같은 일에 대한 뭡니까? 순서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 일정한 그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뭡니까? 수차례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 대상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내가 이 부분은 반복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반복 한 번 실행해야 될 것을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실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뭐 2회, 3회 이상, 그쵸?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반복문을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코드를 여러 번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코드를 넣고 이것을 나는 3번 할 거야, 2번 할 거야,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훨씬 코드의 길이도 짧아지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정된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 코드는 항상 순서가 항상 일정한 형태로 순차적으로 그 부분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반복을 구성하는 언어적 요소는요, 한 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위한 키워드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할 코드의 범위,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할 거야 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 할 때는 그 범위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한 칸 띄워쓰기를 했었죠. 또는 어떻습니까? 들여쓰기를 좀 해서 그것과 이 문맥과 이 문맥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래서 그 반복할 코드의 범위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하게 되면은, 물론 반복이란 것이 무한대로 반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 횟수를 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반복의 횟수를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죠, 요 3가지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언어적인 요소를 가지는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우리가 퍼즐같이 맞춰낸다고 하면은, C 언어뿐만 아니라, C샵이든, F샵이든, 자바든, 그쵸? 어떤 언어더라도 우리가 반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내용은요, 모든 언어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왜? 반복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다른 언어로 살짝 자바는 또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또 그 파이썬만의 어떤 그 키워드들로 그 반복이라는 그 키워드를 다른 걸로 놓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만 틀릴 뿐이지 내용상 그 본질적인 언어적 요소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반복문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문 하면은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특정 코드 영역을 반복하는 구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보다도 좀 더 확장된 것이 반복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그렇죠? 동안 지정된 블록 안을, 그래서 지정된 블록 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의 범위를 말하는 거겠죠. 반복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복문은 언제 사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같은 코드죠. 그렇죠? 같은 코드. 그래서 여기서 같은 코드라고 하면은 똑같은 코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동일하고 그 코드가 반복돼서 쓰는 코드. 같은 코드라기보다는 반복 코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코드보다는 반복 코드. 그렇죠? 반복해야 되는 그 코드가 있을 때 그것을 반복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말이 유상한데 반복해야 될 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복문 써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그냥 키워드들을 이제 배워볼 내용인데요. 반복문 사용하는 키워드들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while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while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영어 단어의 의미도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뭐뭐 하는 동안에 뭡니까? 반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C 언어가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레벨 언어를 배우기가 쉬운 이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는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해라 라고 해서 한글에서 그게 풀었었지만, 이것을 while이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C 언어에 있는 그 특징이 있겠죠. 그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요. 그게 맞는 규격이 있을 거고요. 그게 맞는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문법이죠. 예, 그래서 그 while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while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이 들어갑니다. 식이 들어가고요. 이 식이 만족한다고 하면은, 이 식이 만족한다고 하면은 요 while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식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while문을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죠. 자, 이 식이 만족한다는 것, 식이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 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연산자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관계연산자는 비교 연산자겠죠. 그래서 같지 않다, 또는 같다, 크다, 적다 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연산자 쓰이면 양쪽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서 그 while문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많은 문장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식이 true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 관계연산자의 결과는 앞 강에서 말씀드렸죠. 결과는 뭐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시원해서 따질 때는 전부 다 그 값이 뭘로? 0과 1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true인 동안에는 요 갈로 안에 문장들을 반복하고, 식의 결과에는 false라고 되어 있죠. 그 0이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1 이외에
1 또는 0 이외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식. 그럼 가질 수 있는 이런 0과 1 이외 0과 1이라고 하는 그 결과값으로 0과 1이라고 하는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식. 그래서 가장 많이 쓴 식이 지금 현재 하는 이런 비교문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그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그 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비교 연산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식에는요, 물론 이런 그 비교를 위한 이런 식도 올 수 있지만 여기 식 안에 어떻습니까? 값이 바로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값이. 그래서 만약에 0을 값을 우리가 넣어줬어요.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while문 자체가 실행이 안 되죠. 하지만 여기다 while에다가 1을 넣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1을 명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루프가 되겠죠. 왜? 요 식의 결과에 따라서 이 while문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그게 1이 그렇죠? 아예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무한반복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비교 연산자, 그래서 관계 연산자,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상수 자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변수 자체도 올 수 있죠. 왜? 변수가 값을 갖기 때문이죠. 그다음 변수는 어떻습니까? 0도 같고 마이너스 1도 같죠. 마이너스 1은 참인가 거짓입니까? true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루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이기 때문에 while문을 아예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변수의 값에다가 이런 0을 넣거냐 또는 어떤 그 1을 넣거냐를 결정해주는 그 부분들을 이 while문 내부 안에서 그런 값에 대한 결정을 해주게 되면 더 while문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딱 멈출 것인지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논리 연산자, 그렇죠? AND 연산자, OR 연산자,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가 전부 다 true냐 또는 false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true나 false는 0 또는 0 이외의 값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0 이외의 값이라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논리 연산을 하고 난 그 결과는 0, 1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문장들이 그렇죠? 요런 문장으로 구성된 내용들이 어디에 요 식 안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있구나 해서 막 외울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발단은 뭐냐면 while문이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걸었기 때문에 조건은 어떻습니까? 참이냐 거짓이냐가 가장 근본이죠. 참이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요 식 안에 써줄 수 있다는 것이고 0과 1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이냐 또는 그런 요소이냐 또는 그런 변수냐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쓰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while 반복 구조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int i는 0 이렇게 했습니다. 변수라는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뭐 왔습니까? 바로 비교 연산자가 왔죠. 또는 관계 연산자가 왔죠.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0 또는 1이 됩니다. 그쵸? 되고, 그 다음에 이 while문 입장에서는 0이면은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거고요. 1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 지금 현재는 i가 0이기 때문에 0은 어떻습니까? 10보다 적죠.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하는데 이 안에서 뭡니까? 이 조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0에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10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0은 어떻습니까? 10보다 작다. 이건 뭡니까? false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반복문은 0에서부터 9까지, 즉 i의 값이 0에서부터 9까지 증가할 때까지 몇 번? 10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반복에 대한 횟수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시언어답게 이제 고친 것이 이제 이런 반복문의 형식인데, 그 반복문 형식의 요소에 보면은 반복 횟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의 요소를 이 while문 어디 안에서, 외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에서 그에 대한 회수에 대한 변수의 증감을 결정해줘서 이 반복문 전체가 몇 번 반복할 것인지,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요 안에 있는 실제 코드가 뭡니까? 실행되는 코드죠. 그쵸? 실행되는 코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i는 뭡니까? 실행되는 코드라기보다는 이 반복문을 몇 번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횟수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변수가 바로 i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int main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는 0 돼 있고요. 그 다음 while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요. i 값을 한번 여러분들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출력을 하게 되면은 0부터 그 다음에 9까지 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10이 되는 순간 이제 요 while문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9까지 9 증가해서 오면은 이제 10대죠. 그러니까 10대에서 딱 넘어가 보니까 10은 10보다 적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그래서 10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력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셔야만 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딩을 하면서 그냥 타이핑만 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겠네. 라고 자신이 낸 그 결론하고 결과가 딱 맞아지는지 그거를 맞춰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C 언어를 공부하시면은 재미가 있는데 그냥 문법 해가지고 이거 변수 0 넣고 이게 10번 돌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게 왜 사용되지?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짠 프로그램하고 내가 생각한 결과하고 실제로 나온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나름대로의 그런 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C 언어를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의 무한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의 무한반복 구조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 값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while문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1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물론 여기에는 식도 오고 여러 가지 오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그 결과값으로, 결과값 하나만으로 이 while문을 반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while문 입장에서는 요게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값만 오면 되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대한 어떤 조건을 줘서 몇 번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while문 1 이렇게 되면은 무한반복이 되는데요. 요것도 한번 소스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스튜디오 메인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 i 하고요. while 1 넣고요. 그 다음에 printf에서 i를 출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i의 값을 1씩 증가를 시켜줘야지만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서 요 무한반복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예제를 하실 때는 여기다가 getch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무한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getch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를 실행한 후에 결과값을 본다고 하면은 getch를 통해서 잠시 그 실행되는 그 문을 잠시 대기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ch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실행해 보게 되면 이런 값이 쫙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요, 좀 더 이제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포문, 이제 할 이 포문은요, 이 while문에 그 어떤 그 시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while문을 좀 더 체계화해서 앞에서 했듯이 뭐 반복하고자 하는 횟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 했던 이 부분, 그렇죠? 이
반복하기 위한 그 변수에 대한 초기화를 밖에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밖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포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와 함께 다 이제 문법 안으로 가지고 왔죠. 해서 세트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쓰시면은 요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횟수는 여기다가 식을 써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라고 이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포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조건 변수, 그렇죠? 조건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반복할 것이니 그 조건 변수에 대한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습니다. 요 y분에서는 여기 식이 들어갔었죠. 그와 똑같은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건 변수의 증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변수의 증감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코드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딱 하나의 문법으로 한 줄로 딱 명시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포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문 한번 볼까요? 네. 요 포문은 또 다음 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